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개그우먼 김희연입니다.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존경이라는 단어, 리스펙트의 어원은 레스피셀의 바로 바라보다라는 의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의 독특한 개성을 아는 능력, 그것이 바로 존경이라는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가식적인 떠받드는 게 아니라 진짜 존경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존경받는 분들 참 많으시죠? 그런데도 때로는 사회적 위치만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솔직한 모습만으로도 존경받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오늘은 부산 광덕안정한의원 박재훈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문자 상담도 가능하신데요. 샵 8970, 우물정 누르고 8970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사연 신청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꼭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을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박재훈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 미니 강의는 어떤 주제로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당뇨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당뇨병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앓고 있는 질환이긴 한데 네. 이게 어떤 질환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당뇨병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시려면 우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네. 인슐린은 우리 몸에 있는 포도당을 이제 몸에 저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에요. 네, 이러한 인슐린이 절대적 혹은 이제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겨서 말초 조직에서 인슐린이 뭐 작용이 안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발생하는 대사질환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당뇨병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슐린의 생물학적 효과 감소로 인해서 생기는 고혈당 상태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사장애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음식을 먹게 되면 이제 우리 몸은 그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분해하게 되고 네. 이거를 당으로 시킨 거에 우리 몸 속에 혈액 속에 녹아가서 각각의 세포로 분단된 다음에 우리 몸에 이제 에너지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당뇨병 환자분들은 이게 몸에 흡수가 안 되고 계속 포도당이 혈액 속에 이제 계속 머무르게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혈액 속에 당의 함량이 높아지게 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제 설탕물이 네. 그러니까 혈액이 설탕물이 되는 거예요. 계속 설탕물이 남아 있으니까 혈관을 괴롭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이 당뇨병 하면 진짜 인슐린이란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네. 인슐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인슐린은 이제 췌장, 우리가 이자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인데 네. 당이 세포로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 당뇨병의 경우에는 인슐린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인슐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 인슐린이 있더라도 작동하지 않는 경우를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비만하신 분들 그리고 또 체지방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존재하는 지방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 대부분이 좀 비만하신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당뇨병에도 좀 형태가 여러 가지로 나뉜다고 알고 있는데 네. 어떤 식으로 분류가 좀 되어 있나요? 네, 크게 보면 두 가지고 또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네 가지인데 우선은 이제 일형 당뇨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인데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췌장에 랑게르한선섬이라는 곳에서 또 베타 세포라고 그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인슐린 분비가 되는데 네. 이게 급격하게 감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이 몸속에서 갑자기 부족해지게 되는 경우고 일반적으로 이제 20살 미만의 발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소아당뇨다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몸속에 인슐린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뭐 인슐린을 추가적으로 경구 혹은 뭐 주사로 투여해 주면은 혈당은 유지가 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이제 2형 당뇨병인데 네. 이거는 이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이에요. 네.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 계신 당뇨병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 2형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랑게란스 섬에서 글루코스에 대한 인슐린 분비 반응이 저하되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네. 이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은 몸 안에서 존재를 하는데 그게 작동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1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조금 급성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린 나이에 갑자기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거고 2형 당뇨병은 이제 만성 질환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나이가 뭐 들어감에 따라서 아니면 음식 생활들이 문제가 되면서 뭐 술을 자주 드신다거나 운동이 부족해진다거나 이렇게 되면 뭐 40대, 50대가 되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 세 번째로는 이제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네. 임신성 당뇨병이라는 네. 게 있어요. 또 임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일부는 당뇨병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건데 그 임신 중에 당뇨병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포도당 불내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을 의미하는데 당뇨병 혹은 내당능 장애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임시성 당뇨병 같은 경우는 인슐린의 이제 사용 여부, 그러니까 내가 인슐린 주사를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다음에 출산 이후에도 당뇨병이 지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관계없이 내가 옛날에 임신 중에 당뇨병이나 뭐 내당능 장애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은 앞으로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병력이 있었다 하면은 조심을 내가 해야겠네요. 네, 출산 이후에 혈당이 정상적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추적 관찰을 잘 하고 음식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임신 당뇨병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임산부들 중에서 한 1%에서 2% 정도로 유병률이 있는데 네. 또 임신 당뇨병인 분들을 조사를 해보면은 거대아, 그러니까 4kg 이상의 아이를 출산한 분들의 30% 정도는 이제 임신성 당뇨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 1, 2%지만은 내가 그 체중이 많은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한 30% 정도니까 꽤 높은 확률이라고 그러네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내당능 장애와 공복 혈당 장애인데 네. 이거는 현재가 당뇨병이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 이제 검사를 해보면은 당뇨병 진단 기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은 그렇다고 정상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중간 단계에 있는 걸 의미하는 것들인데 그래서 여전히 혈당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관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이 이름을 일부러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내당능 장애라는 거는 밥 먹고 2시간 뒤에 이제 혈당을 체크해 봤을 때 140에서 199 정도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네. 이게 이제 200이 넘어가 버리면 당뇨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공복 혈당 장애 같은 경우에는 공복 혈당,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로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게 100에서 125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126이 넘어가면은 당뇨병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공복 혈당 장애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뭐 손끝에 피를 내 가지고 네. 어떤 시험지에 묻히는 것만으로 가볍게 검사를 좀 할 수가 있지만은 내당능 장애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제 경구로 당 부하 검사를 따로 해줘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공복 혈당 장애나 내당능 장애가 있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당뇨병 전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혈압 같은 경우에도 뭐 고혈압이 지금 아니더라도 네. 고혈압 전 단계다 이렇게 의미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당뇨병 전 단계도 당연히 뭐 우리가 심혈관계 질환이 있고 다른 비만이 있으면 당뇨병 확률이 높아지듯이 이게 있으면은 이제 내가 당뇨가 올 수 있으니까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인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이 당뇨병이 발생하는 원인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대사질환들의 특징은 한 네. 가지 원인으로 짚기는 좀 어려워요. 또 정확하게 밝혀져 있는 경우도 많이 없고 네. 우리가 뭐 발목 삐끗하는 건 당연히 뭐 이제 잘못 디뎠을 예, 때 이런 그렇죠. 확실한 원인들이 있는데 이 당뇨병은 이제 원인이 정확하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까지 이제 밝혀진 걸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첫 번째는 유전적인 요소가 좀 있고
두 번째는 환경적인 요소가 있다. 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전적인 요소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 두 분이 모두 당뇨병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자녀의 당뇨병 발병 확률은 이제 30% 정도로 보고 있고 네.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 정도가 당뇨병이라면은 15%로 자녀분에게 당뇨병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비만한 상태에서는 지방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당뇨병의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비만한 경우 중에서도 뭐 허벅지 이런 것보다는 특히 복부 비만이 당뇨병 유발을 훨씬 더 잘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제 좀 복부에 지방이 네. 많다 이러면은 그거를 좀 줄여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나이가 있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체내의 모든 세포 기능들도 다 같이 늙어가게 되는 거고, 네. 그것 또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당뇨병의 발병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원인인데, 과식이나 지나친 열량 섭취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뭐 복부 비만이 생긴다 이런 것 네. 자체가 한꺼번에 폭식을 한다든지 열량이 높은 것들 그렇죠. 위주로 섭취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른 당뇨가 있긴 한데 실제로 마른 당뇨는 잘 없어요. 많이 없군요. 네, 마른 당뇨보다는 대부분 이제 지방이 많은 분들이고 그 원인은 당연히 과식이나 뭐 지나친 열량 섭취이기 때문에 요거를 제일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특히 이제 단백질보다는 탄수화물이나 지방으로 구성된 것들이 더 위험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 또한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당뇨병을 유발한다기보다는 스트레스가 있으면 몸에 있는 수분이 좀 말라가게 돼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몸의 균형이 깨지면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네. 많이 받는 분들 보면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그러면은 네. 먹는 걸로 풀고 그럴 수도 하는 있죠. 분들도 네.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당뇨병이나 이런 또 질환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더 그렇죠. 조심을 하셔야겠네요. 네, 이 스트레스가 대부분 이제 직접적으로 뭐 스트레스가 있으면 바로 뭐 당뇨가 발생한다 이런 게 아니고 말씀해 주신 대로 그걸 풀기 위해서 뭐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몸에 수분이 말라간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2차적으로 좀 발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군요. 그 외에도 이제 경구피임제나 뭐 이뇨제, 그다음에 소염 진통제, 류마티스 치료제 이런 것들 약물을 장기간 복용했을 때도 당뇨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그럼 이제 궁금합니다. 네. 한의학 쪽에서는 당뇨를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한의학에서도 이제 예전부터 당뇨라고 표현된 거는 없지만은 네. 일반적으로 이제 소갈이라는 표현을 써요. 소갈이라는 것은 이제 그 좀 소자는 이제 마르다는 뜻이고 네. 몸이 수척해지는 거고 갈은 이제 갈증이 난다라는 표현인데 또 다른 표현으로 이제 소곡성기 가리다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건 처음 들어봤네요. 네, 소갈이라는 건 좀 유명한 네. 표현이고 소곡성기 가리다음은 이거를 해석해 놓은 형태인데 소곡성기는 이제 곡식을 먹으면 그게 소화가 돼서 빠르게 배가 고파진다. 그러니까 항상 먹어도 배가 고프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를 소곡성기라고 표현하고 네. 가리다음이라는 것은 목이 마르고 음료수나 뭐 물들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 그런 증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소갈이라는 거는 황제내경에서 언급된 표현이고 네. 음어 조혈로 인해서 체내의 기혈 진액이 균형을 잃어서 발생하는 병리적 변화인데 음어 조혈이라는 건 이제 몸속에 영양 물질이 부족해지면서 좀 마르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몸 안에 내열이 생기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영양분이 부족할 때 네. 이제 발생한다고 보는 거고 그 외에도 이제 진액이 부족해지거나 비만하거나 또 음식이 부적절하거나 음주를 많이 한다거나 그다음에 정지실조라고 해서 이제 정서적으로 좀 불안한 거.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스랑 관련이 있는 거고 노상과다라고 해서 이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실부절이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상관계가 절제 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때도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네. 과복신조라고 해서 이제 매운 것을 많이 먹는 것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네. 또 특히 한국 분들은 이제 맵고 짜고 이런 음식들은 좋아하죠. 네, 이제 대장에 뭐 안 좋다거나 그러면 당뇨병에도 충분히 위험 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 외사 임리화열이라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밖에 어떤 내가 뭐 외부의 충격이나 스트레스나 뭐 사기로 인해 가지고 그게 몸속에 들어오면은 열로 바뀌어서 당뇨병을 또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비만한 건데 비만한 사람은 이제 습열이 많아지는 거고 이 습열이라는 거는 이제 습기
그다음에 뭐 지방 이런 것들이 열로 바뀐 것들을 의미하게 돼요. 네. 그게 있으면은 소갈이 생기고 그 소갈은 당뇨병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걸 한의학적으로 뭐 치료할 때는 음식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뭐 약법으로서는 청화생진이라 해서 불을 끄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몸에 말라 있는 진액들을 보충해주는 방향으로 치료 방향을 잡습니다. 네. 그다음에 황제내경 말고 이제 동의보감에서는 소갈을 또 세 가지로 나누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네. 그 세 가지는 이제 상중하로 나누어서 상소, 중소 그리고 하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네. 또 그 상중하소 구분하는 거 말고 또 위치에 따라서 뭐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폐에 열이 있다. 그래서 이제 입이 마르는 주증상이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위열이라고 해서 위장에 열이 있으면은 자주 배가 고픈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신장에 열이라고 해서 이거는 소변을 좀 자주 보는 경우인데 이거를 이제 상소, 중소, 하소 이렇게 각각 매치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상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폐열에 속하는 거고 이거를 격소라고 표현하는데 격이라는 건 이제 횡격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횡격막 위쪽에 열이 많게 되고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소변이 양이 많고 자주 본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네. 중소는 이제 위장에 속합니다. 그래서 위열이 많으면 많이 먹게 되고 네, 많이 먹어도 몸은 여이고 뭐 대변은 단단하고 이런 형태로 주로 나타나고요. 네. 하소는 이제 신장에 열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건 이제 소변이 기름처럼 탁하고 뭐 양도 많고 몸은 자꾸 여이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뭐 얼굴빛이나 귓바퀴가 뭐 검어진다 이런 건데 이제 신장열이 있을 때 가장 안 좋은 형태로 나타나고 이 기름처럼 탁하다는 거는 이제 아마도 이제 그 당뇨 있는 분들은 이제 소변으로 그 같이 당이 배출이 되게 되는데 그런 게 심하면 아마 소변이 탁하게 보이지 않느냐 이런 것을 관찰해서 옛날에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원장님, 이 당뇨병이 생겼을 때 일반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좀 나타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혈당이 몸속에 일정 이상 있게 되면 그것들은 다 소변으로 배출이 되게 되는데 네. 그래서 그 요의가 그러니까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상이 제일 대표적이고 또 소변을 자주 보게 되다 보면 그 소변은 다 수분으로 이루어진 거기 네. 때문에 수분이 몸 안에서 많이 빠져나가니까 갈증을 많이 느끼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물을 자주 마시는 거고 또 이 포도당이 이제 빠져나간다는 거는 내 몸에 저장이 돼야 되는데 저장이 안 되고 배출이 되니까 항상 사람이 좀 힘이 없고 기력이 빠지고 뭐 먹어도 배가 고프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 요거는 이제 공통적인 증상이고 네. 일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췌장에 랑게란스섬 세포, 베타 세포가 90% 정도 파괴될 때까지 전혀 뭐 다른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급작스럽게 갑자기 그러니까 서서히 파괴되고 있지만 증상은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거고 네. 그래서 뭐 혈당 괜찮다가 갑자기 알 길이 없네요, 정말. 네, 정상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혈당이 높아진다 이런 특징이 있고 그렇군요. 그 외에도 이제 복통 갑자기 나타나면서 배가 많이 아프다던가 그다음에 기면 상태라고 해서 이제 가만히 앉아 있어도 꾸벅꾸벅 존다든지 그다음에 정도가 심해지면 이제 혼수 상태가 오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일형 당뇨병은 이제 흔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정말 간혹 있는 그렇죠. 경우죠.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흔한 거는 아니고 이 혼수 상태가 되는 거는 인슐린이 부족하게 되면은 몸 안에 케톤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혈액 중에 케톤산증이 많아지면은 혼수 상태가 일어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앓고 있는 당뇨병인데 네. 이건 이제 완만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뚜렷한 임상 증상은 없어요. 그냥 뭐 정기 건강 검진을 2년 만에 한번 해봤더니 혈당이 높아져 있다. 그래서 조절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발견이 많이 되는 경우고 네. 가족성 아까 뭐 환경 요인이랑 유전 요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래서 가족 영향을 많이 보여서 어느 집을 보면은 뭐 할머니, 조부모님, 부모님, 뭐 자녀분 이렇게까지 다 당뇨인 분들이 있고 또 당뇨가 없는 집은 진짜 없어요. 네. 네, 그래서 그게 두 가지가 합쳐진 것 같은데 이제 유전이라는 거는 실제로 뭐 유전자로 인해서 이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전달이 되는 거고 그 외에도 환경적 요인도 저는 유전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환경적 요인이 유전된다는 거는 습관이 이제 밥 같이, 먹는 그렇죠. 것도 같이 먹게 네. 되고 하니까. 네, 이제 환경이 어떤 물질로서 몸 안에서 왔다 갔다 한 건 아니고 식사를 하더라도 뭐 같이 과식을 한다거나 다 같이 야식을 하는 문화가 그 가족에 있기 그렇죠. 때문에 없는 집은 또 없고 있는 집은 있고 이렇게 되는 것들을 관찰을 많이
할 수가 있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급성적인 합병증보다는 당뇨로 인해서 만성적으로 합병증이 생기는 걸 가장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 당뇨병이 있다고 하면 그 자체의 증상보다도 또 뒤에 따른 합병증이 더 무섭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당뇨의 이제 무서움은 그 당뇨병 자체보다는 말씀해 주신 대로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다른 질병들이 가장 무서운 건데 네. 당뇨가 발생하고 15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신장 기능이 많이 손상되면서 그때부터는 소변으로 이제 당만 나가는 게 아니고 단백질도 같이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 증상이 심해지면은 신장에서 노폐물이 이제 제대로 배설되지 않기 때문에 만성 신부전이 될 수가 있고 혈당이 이제 높아지면 혈압도 이제 같이 상승하기 때문에 네. 신장 손상을 촉진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장이 망가지면 뭐 투석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식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당뇨 환자 전체의 40% 정도는 당뇨병성 망막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렇군요. 10년 이상 되신 분들의 70%는 눈에 문제가 같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거는 뭐 시력을 잃는다기보다는 뭐 황반변성이 생기다든지 뭐 신생혈관이 많이 생겨서 충혈된다든지 눈이 터진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눈에 있는 혈관이 네, 터진다든지 네, 그렇죠. 네.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있는 분들은 뭐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는 안과 검진도 꼭 같이 해보셔야 추적 관리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감각을 지배하는 신경에도 손상이 생기게 되는데 네. 이 당뇨병 환자는 말초 쪽에 감각이 좀 무디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디스크나 뭐 이런 질환들이 아니더라도 손끝이 뭐 저리다 아니면 발끝이나. 무디다 그리고 그 감각을 못 느끼기 때문에 뭐 찜질방을 갔더니 갑자기 발에 물집이 생겨 있더라. 보통 이제 뜨거운 걸 알기 때문에 네, 내가 바로 감당이 알죠. 안 되면은 나오게 이제 나오게 되죠. 되는데 그걸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뭐 화상을 입는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 신경이 손상되는 이유는 신경에도 현재 혈관이 영향을 공급하고 당뇨병은 이제 혈관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보시면 되고 네. 또 이제 심한 경우에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성기능 장애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또 변비나 설사, 위장 장애 이런 것들도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3대 당뇨 합병증이라고 해서 가장 흔하게 발생되는 것들이고 이것들은 전부 미세혈관과 관계가 깊어요. 이제 당뇨가 지속되면은 큰 혈관보다는 작은 혈관들이 영향을 먼저 받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혈액이 이제 설탕물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큰 혈관들은 그래도 좀 튼튼하고 네. 그걸 버텨줄 수가 있는데 말초 쪽 뭐 이런 미세혈관들은 그거를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증상들이 나타난 거고 그 미세혈관들이 활동 많이 하는 게 뭐 망막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신경 이런 것들은 다 미세혈관을 통해서 영향을 공급받고 그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먼저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 외에는 이제 당뇨병성 족부병변이라고 해서 뭐 발에 궤양이 생긴다거나 궤저가 생겨서 심한 경우는 이제 절단하는 경우도 있고 당뇨병성 혼수라는 건 아까 이제 당뇨병이 있으면은 케톤의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서 네. 그것 때문에 이제 혼수 상태에서 이제 쓰러진다거나 의식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심하면은 또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데 뭐 당뇨병으로 케톤 상증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당뇨가 진짜 심각한 질환이고 네. 합병증까지는 절대 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식사 관리가 참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떤 식으로 식사 관리를 해야 되나요? 네, 당뇨병은 이제 치료하기는 사실 현대의학에서 없는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관리의 개념이고 그게 당뇨병이 이미 발생한 분이든 아니면 그 전 단계든 네. 아니면 발생하지 않은 분들도 이제 음식을 통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한 20년 전 정도만 해도 우리나라에 당뇨병에 대한 인식이 크게 없었어요. 그래서 혈당 높으면 그냥 높습니다 얘기하고 말아버리고 뭐 음식 관리를 안 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현재 뭐 40, 50대 중에서는 그 아까 3대 질환들이 네.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근데 음식을 요즘에 생기신 분들은 당연히 병원에서 이제 음식 관리를 잘 해주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시면은 크게 문제 없이 잘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당뇨병을 예방하는 식단은 얘기를 하면 이제 칼로리를 낮춰라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네. 탄수화물과 지방의 비율을 낮추고 단백질의 비율을 좀 늘려라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예를 들면 또 현미가 좋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과일도 많이 먹으면 뭐 당뇨병에 안 좋을 수가 있다 네.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음식은 이제 가장 체질에 맞게 먹는 게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체질에 맞는 건 뭐 현미라고 해서 누구나 현미가 좋다기보다는 그거를 구분해서 드셔야 되는데 네. 우선 이 얘기들이 다 틀린 건 아니고 포괄적으로 맞는 얘기는 이제 공장에서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뭐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들은 체질 구분이 없어요. 다 안 좋은 거예요. 뭐 콜라다 뭐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몸에 안 좋은 예. 인공적으로 만든 것들은 체질하고 관련 없이 무조건적으로 피해 주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체질에는 또 밀가루가 좋다고 이렇게 듣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말하는 밀가루는 이제 통밀 제품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뭐 국수가 좋다거나 라면이 좋다거나 피자가 좋다 이렇게 오해를 그건 하시면 아니네요. 절대 네. 안 되고요. 아. 그래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 곡물부터 볼 건데 무조건 현미가 좋은 게 아니고 근데 이제 흰쌀밥보다는 잡곡을 섞는 게 확실히 좋아요. 흰쌀 그러니까 당뇨 있으신 분들은 이제 밥도 많이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잡곡을 섞어서 드시는 게 좋고 목체질 같은 경우에는 율무밥이 좋아요. 율무를 섞어가지고 밥을 드시면 가장 좋고 네. 이 토체질 같은 경우는 보리밥이 좋아요. 이 토체질들이 현미를 먹고 당뇨가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미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이 토양체질인 분들은 보리를 섞어서 밥을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네. 현미가 가장 잘 맞는 체질은 수체질이에요. 수체질들은 현미밥을 드시는 게 좋고 금체질 같은 경우는 흰쌀이 워낙 잘 맞기 때문에 그냥 흰쌀밥은 뭐 줄여서 드시는 게 좋고 잡곡을 섞고 싶으시면 메밀이나 녹두 이런 것들을 섞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군요. 곡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네. 고기나 과일은 좀 어떻게 분류해서 체질에 맞게 먹으면 네, 좋을까요? 이것도 이제 뭐 대사질환의 일종이다 보니까 고기를 무조건 금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것도 구분을 해서 드시면은 적당량은 아주 또 오히려 당뇨병을 도움이 될수 해결하는 데 도움이 있겠네요. 많이 되거든요. 목체질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가 가장 잘 맞다 보시면 되고 토체질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가 가장 잘 맞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수체질은 닭고기가 가장 잘 맞아요. 네. 근데 또 닭고기 드시라면 뭐 치킨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그건 또 치킨은 안 당연히 될까요? 예, 전분이나 밀가루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상식적으로 안 좋은 거고 예, 요 얘기 듣고 오늘은 치킨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수체질 분들은 네. 그건 또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제가 진료실에서 이제 닭고기 얘기를 하면 예. 다음날 치킨 드시고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그런 하는데 분들 꽤 있죠. 네, 많이 있으신데 순수 이제 닭고기 그렇군요. 뭐 백숙이라든지 삼계탕 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금체질은 이제 육류가 전부 안 좋은데 그래서 금체질 분들한테 육류는 모두 끊으셔야 됩니다 하면은 좀 이제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난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고기를 안 먹고 어떻게 사냐? 예. 사람이 뭐 단백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금체질 분들은 단백질을 이제 해산물로 보충을 하셔야 돼요. 생선이라든지 문어, 조개 이런 것들의 구성물질로 다 단백질이기 때문에 고기보다는 해산물을 드시는 게 좋다. 이거를 꼭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과일 같은 경우는 목체질은 이제 배가 제일 잘 맞고요. 토체질 같은 경우에는 참외나 수박 이런 것들이 잘 맞고 수체질은 이제 귤이나 토마토, 오렌지, 사과 이런 것들이 잘 맞는 편이고 금체질은 이제 복숭아나 포도, 키위 이런 것들이 잘 어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이 뭐 모든 사람한테 좋다, 모든 사람한테 나쁘다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체질을 구분을 하셔서 거기에 좋은 것들, 나쁜 것들을 구분해서 드시면은 이것이 당뇨를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냥 다른 건강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박재훈 원장님께서 당뇨병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이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은요,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을 대신 상담 받으셔도 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 02-823-2000번이고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 상담하실 분들은요. 샵 8970 우물정 누르고 8970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 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 건강 마음 건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를 만나봅니다. 튼튼모감 튼튼모감. 네, 오늘 주인공은 꼬막입니다. 요즘같이 겨울철이 되면 우리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아주 별미인데요.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요. 효능에 대해서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네. 꼬막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네, 이제 꼬막은 들조개과에 속하는 조개로서 네. 서해안이랑 남해안에 많이 분포한다고 하고 연안 진흙질의 바닥에서 생활을 합니다. 네. 단백질뿐만 아니라 이제 필수 아미노산, 철분, 비타민 이런 좋은 영양 성분들이 골고루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이제 건강식품으로 많이 섭취를 하시는데요. 네. 꼬막에 있는 이제 타우린 성분이 혈관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을 해주면서 동맥경화 같은 성인병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이제 빈혈은 철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이 꼬막에는 철분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빈혈을 개선시켜주면서 예방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빈혈이 있거나 빈혈 증상이 잦은 여성들에게는 이 철분이 들어있는 꼬막을 자주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뭐 미네랄이나 칼슘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한테도 꼬막이 잘 맞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네. 꼬막에 함유된 베타인 성분 같은 경우는 지방간을 막아주고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간 손상에도 일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네. 이제 주의하셔서 드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꼬막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어패류이기 때문에 내 몸이 좀 찬 것 같다, 아니면은 그런 분들이 이제 과도하게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소화불량이 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꼬막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철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좋은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은 위염이나 위궤양 이렇게 위장 쪽에 질환들이 있으신 분들은 또 너무 많이 섭취하면은 좋지 않기 때문에 체질에 맞게 섭취하시는 것이 좋은데, 꼬막은 이제 조개 종류로 보기 때문에 목체질한테는 좀 해롭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수체질한테도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꼬막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이 되는데요.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84번, SKBTV 309번, LG U+,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금강방송 796번, 제주 KCTV 375번, 모바일 에브리온 TV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원음방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박재훈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십니까? 네.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160 조금 못 되고요. 네. 몸무게는 42.6이고요.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67세 다 됐어요. 네. 지금 제 옆에 박재훈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머니는 어디가 좀 불편하신가요? 허리가 협착증이 심하다고 그러고요. 저기 다리도 다리도 오른쪽 땡기시고. 다리가 땡기고 네. 아파요. 그리고 네,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기가 뼈가
휘어서요. 뼈가 휘었어요. 예. 아니면 뼈가 좀 약하다고 하던가요? 예. 네. 골다공증이 심하다고 그래요. 골다공증이. 수술을라도 해볼까 하고 저기 서울 아산병원에 갔었는데 네. 저기 골다공증 나사 갖고 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재 상태는 이제 수술이 어렵다고 들으신 거죠? 옛날에 각시 시절에 넘어진 적도 있고 또 한 6, 7년 전에 네. 저기 커튼 치다가 꼬리뼈를 다친 적도 있고 그래요. 네, 이 어머니가 허리가 아프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그게 건 30년 30년. 된 것 같아요. 네. 그 현재 뭐 진통제나 이런 걸 드시면서 통증 관리를 좀 하고 계신가요? 한약도 먹고 네. 침도 맞고 그러고 침도 맞고. 그래도 잘 안 잘안 났는데 한의원 선생님 말씀은요. 네네. 저기 양약을 자꾸 먹고 그러면은 몸이 약해진다고 그러는데 안 먹으면 또 뭐 조금이라도 너무 아프니까. 이러기가 불편한 게 먹고 그냥 네. 양약도 먹고 한약도 먹고 그러고 현재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플 때 드시는 병원약이 있으신 거죠? 예. 네. 그래서 그 병원약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머니께서 이제 너무 아프시다 보면은 이제 도저히 생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네. 없다 하시면은 드시는 거를 굳이 말리지는 않아요. 근데 그 네. 알고는 계셔야 될 게 그게 이제 어떻게 네, 아산병원에서 네. 허리가 자꾸 구분병이라고 그래서 더 구부까 싶어서 그냥 먹으면서 한약도 먹고 그래요. 네. 그래서 허리가 일단 아프시고 협착증이 있으시고 다리가 이제 땡기는 것도 마찬가지로 측만증도 있다요. 측만증도 있으시고 그게 전부 네. 이제 다리 땡기는 증상까지 원인은 허리에 있다고 보셔야 되고 뭐 다리를 주구장창 치료하기보다는 문제가 되는 허리 쪽에 어떤 치료 자극이 들어가 주는 게 좋은데 어머니 증상 같은 경우 워낙 오래되셨고 협착증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뭐 침만 가지고 치료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 텔레비 보다 보니까 봉침이 좋다고 그러는데 네 맞아요. 여기는 지금 임실군 관천면 가까운데 살거든요. 네네. 신평면 주소는 저기라도. 근데 여기 이 근방에서는 봉침 논다는 데를 못 들었어요. 못 찾아봤어요. 근데 조금 더 수소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뭐 이 방송상에 임실군이 어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조금 더 알아보셔가지고 봉침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침 자극만으로는 지금 정도면 뭐 맞아도 아예 편해지는 것조차 없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맞으면 며칠이라도 좋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지금 이제 침 치료만 했을 때는 아예 변화가 없는 경우도 많으실 거예요. 지인분이 제가 알고 허리를 구부리고 다니니까 네. 전주 가면은 장침 맞은 데가 있는데 그거 맞으면 낫는다고 그러는데 골다공증이 심하다 보니까 또 큰 침 맞고 또 부스러질까 싶어서 못 가봤네요. 네, 그래서 그거 장침보다는 만약에 전주까지 가실 요량이 되시면은 전주에는 봉침 치료하는 데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뭐 전주에 지인분이 계시면은 수소문을 하셔가지고 봉침 치료를 꼭 받으세요. 그래야 훨씬 더 좋아지실 거예요. 또 다른 뭐 궁금한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기 네. 손자가 그 뭐야 아토피가 있는데 그것도 한약이나 침으로 낫을 수 있을까요? 네, 아토피 같은 경우는 이제 침 치료보다는 한약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음식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아토피는 내가 먹는 게 나한테 잘 안 맞는 것들을 먹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보셔야 돼요. 뭐 아토피는 가만히 놔두면 뭐 20살 되면 낫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음식 조절을 안 하시면은 20살 돼도 계속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의원에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니까 이제 어머니랑 손주분이랑 같이 좀 좋은 데 찾아가셔가지고 어머니는 허리 치료 받으시고 손주분은 아토피 치료 받으시고 그렇게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머니. 네. 원장님 말씀 참고하셔서요. 건강이 더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전화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전화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 상담이십니까? 네.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나이는 62세고요. 네. 키는 140
58이고요. 네. 몸무게는 50에서 50일 왔다 갔다 해요. 네. 지금 제 옆에 박재훈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궁금한 네. 점 물어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네. 그 한 달 전에 제가 뒷 방에서 넘어져 갖고요. 네. 예, 그 이제 뭐 꼬리뼈만 조금 이상이 있어갖고 그거 이제 물리치라고 병원 가서 나섰고 이제 머리는 뭐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네. 요즘에 한 일주일 전에 집안일로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일주일 전에 충격을 뭐 많이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요? 예, 지금 한 일주일 전에 집안에 충격을 많이 네네. 받았어요. 충격적인. 신경증이 있어갖고요. 네. 예, 그런데 머리가 이렇게 너무 아프고 눈도 좀 많이 아프거든요. 네네. 그래서 상담 좀 해보려고요. 네, 일단 그럼 지금 말씀하신 머리 아프고 눈 아픈 증상이 이제 충격을 받으시면서 일주일 정도 되셨다는 거죠? 예, 예, 예. 네, 이거는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는데 실제 정서적인 충격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든지 이런 정신과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예. 번째로는 내가 충격 받다 보니까 사람이 위축이 되면은 뭐 어깨가 움츠러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깨가 움츠러들면서 그 근육들이 뭉치게 되면은 이제 목이랑 어깨는 이어져 있는데 근육들이 뭉치면서 목을 압박하게 되면은 심장에서 이제 머리 쪽으로 가는 혈류순환이 방해를 받으니까 뭐 머리가 아프다든가 어지럽다거나 눈이 아프다든가 아니면 안구가 피로하고 충혈된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이제 요 증상이 생겼는데 내가 그러면서 뭔가 어깨도 같이 뻐근해진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이 있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근골격계 문제가 그 겸해진 거기 때문에 목 어깨에 대한 어떤 치료들을 하면은 두통이나 뭐 눈이 불편한 것도 같이 사라질 거고 그게 아니고 뭐 전혀 뭐 나는 목 어깨도 괜찮고 그렇다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정서적인 충격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거는 뭐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어머니 스스로 어디 이제 뭐 상담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해소되면은 같이 없어질 건데 아마 어머니 본인께서 좀 느끼실 것 같아요. 두 가지 중에 어떤 문제냐고 어떤 문제인지 느끼실 수가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엔 어떠신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목하고 어깨하고 안 좋은 지가 좀 오래됐어요. 네네. 목하고 어깨가 너무 안 좋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느끼신다면은 목 어깨에 대한 예. 치료들을 하시면은 같이 그 예. 증상들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우선은 추정이 됩니다. 그 머리가 멍한 건 왜 그러는 선생님? 머리가 멍해갖고 사람이요. 이상해질 것만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일단 멍해갖고요. 멍한 거 자체는 마찬가지로 예. 이제 목 어깨가 그 목을 쪼게 되기 때문에 두통이나 뭐 눈 피로랑 같은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람이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이 있다면은 그거는 꼭 목 문제가 아니고 정서적인 충격 때문에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충격적인 일이 좀 해결이 됐나요? 아니면 해결이 아직 안 됐습니까? 아, 해결된 게 아니고 아저씨가 그게 좀 심해갖고요. 네네. 술만 먹으면은 완전 머리가 돌 정도로 막 그렇거든. 제가 충격을 많이 네,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일주일 전에 한번 처음 있었던 게 아니고 뭐 그 전에도 종종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30년을 그렇게 네. 살아왔는데 이제는 네, 지금까지는 너무 이제는 충격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죠. 사람이 좀 이상해져.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 이제 그거를 예. 일어나는 충격을 이제 해결할 수가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다른 사람들이나 뭐 주변의 지인분들을 좀 만나셔가지고 이제 뭐 예. 대화도 나누시다 보면은 그런 정서적인 것들은 좀 더 풀어질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목 어깨에 대한 치료를 하셔가지고 그 압박을 풀어주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증상들에 해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머리 네. 사진 안 찍어도 되겠어요? 머리가 너무 띵해갖고요. 네, 일단은 이제 머리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 MRI나 CT를 찍어보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찍어도 안 나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엄청 일주일 넘게 지속이 되고 뭐 한 달까지도 치료를 일단 우선 해보시고 그래도 지속이 된다. 그럴 때 이제 촬영을 해보는 게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뭐 여건도 괜찮고 뭐 충분히 경제적인 여유도 있으면은 바로 찍어보는 게 제일 낫지만 이제 비용이 워낙 조금 고가이다 보니까 어떤 치료를 통해서 먼저 이제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머릿속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때 보시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증상은 대부분은 촬영했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잘 없어요. 뭐 머리에 종양이 있다거나 동맥류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아요. 물론 확률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권유드리는 게 내가 아주 응급적인 증상이 아니면 우선 이제 다른 치료들을 먼저 해보신 다음에 해결이 안 되면 그때 촬영을 해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먼저 한 가지 더 여쭙게요. 네네. 머리에 뭐가 지금 아거든요.
뭐가 한 나가고 이때 연고 바르면 아직 뭐가 이렇게 머리 아프시게 만져보니까 뭐가 낫네요. 그건 괜찮아요? 그거는 뭐가 뒤통수 낫아요? 쪽인가요? 예, 머리 위에요. 정수리 가라마 바로 쪽인가요, 옆에 어머니? 예, 가리마 바로 옆에요. 왼쪽으로. 그게 누르면 아픈가요? 예, 뭐가 조금 났어요. 그냥 쌀털보다 조금 크게요. 네, 그러니까 그게 누르면 아픈가요, 현재? 그 부분을 그냥 누르면은 약간 약간 심하게 아픈 건 아니고 예. 일단 심하게 약간 아프네요. 어떤 그런 종들이 생긴 거는 두 가지를 관찰하셔야 되는데 일단 첫 예. 번째로는 내가 눌러서 아프다. 그러면 좀 급성적인 염증 반응일 수가 있거든요. 눌러가지고 예. 그냥 누르는 느낌만 있는 거 말고 생각보다 좀 많이 아프다. 이런 느낌이 드시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그 크기가 커지는지를 관찰을 해야 돼요. 내가 예. 눌러서 아프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시간이 지나도 그냥 그대로인 것 같다. 이러면은 예.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병원에 아, 가보시더라도 바로 뭐 예. 그거를 째내가지고 뽑는 걸 한다기보다는 우선 관찰하자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커지는지 보시면 되고 뭐 예. 팔이든 어깨든 그런 것들은 뭐 연세가 드시다 보면 흔하게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뭐 머리 쪽에 예. 있다 보니까 아마 걱정은 더 되실 것 같은데 관찰해서 커지는 것 같다. 그러면은 조금 더 전문적인 치료나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고 뭐 아프지도 않고 커지지도 않는다. 그럼 우선 그냥 두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어머니. 네. 네, 저 몸 건강이 더 좋아지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번 새해에는 아버님께서 술을 꼭 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오늘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문자 상담 많이 오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뒷번호 4500 쓰시는 분, 저는 키 172에 나이는 58세, 몸무게 68kg의 남성입니다. 약 보름 전부터 소변 색깔이 진해지고 거품이 많이 생기는데 주위에선 당뇨 증상이라던데 걱정이 되어서 여쭤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그 소변에 이제 거품이 생기는 거는 당뇨일 수도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염증 반응일 수도 있어요. 염증이 있으면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데 이거는 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당뇨 같은 경우는 뭐 소변을 묻혀가지고 하는 키트 검사도 있고 네. 아니면 체열을 해서 혈당 측정을 해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소변을 채취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당뇨 검사는 이제 혼자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염증에 대한 검사는 병원 가셔가지고 소변 검사 해보는 게 맞습니다. 이 김에 한번 병원을 가셔서 그렇죠. 검사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네네. 뒷번호 9026 쓰시는 분, 32세의 당뇨 환자인데요. 혈당 관리가 안 되면 손이 많이 붓습니다. 당뇨와 이 붓기가 관련이 있나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당뇨와 이제 붓기도 당연히 관련이 있고 직접적이라기보다는 아까 이제 당뇨제가 설명드릴 때 말초혈관 쪽으로 뭐 네. 순환이 안 되거나 영양이 부족해진거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 손발은 당연히 말초에 해당을 하고 네. 간접적으로 이제 붓기와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 보시면 되고 이런 붓기들은 이제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당뇨로 뭐 신장합병증이 생겨서 신장이 안 좋으면 또 붓기 생길 수도 있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붓기를 뭐 따로 치료한다기보다는 당뇨를 내가 관리하는 것이 손발 붓기도 없애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말씀 참고하셔서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박재훈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한의사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믿음을 전하는 농협 한삼인에서 6년근 홍삼 순액골드를 드립니다.